예, 그래서 이 육신론이라는 거는 아주 고급의 기술이에요, 사실. 누구한테 배울 수 없는 건데, 저도 원래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별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 내가 힘들게 알아가지고, 이걸 가르쳐줘요. 제가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배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요새 영문관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 제가 안 가르쳐 주면 이제 영원히 이제 누가 또 새로 이걸 깨치기 전에는 어, 끊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좀 사람들한테 좀 미리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기는 해줘야 예, 전수도 되고 또 영문 선생님 돌아가시고 제가 머리 깎고 산속에서 사는 동안 제가 영문관 망해가지고 지금 종적 종적을 감추다시피 하고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 문파의 그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 좀 비밀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좀 명리라는 거는 지가 열심히 해서 배운 실력이 드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들 실력이 들어요. 인연에 의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신론 시간은 인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고급의 강의를 듣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은 명리를 보는 안목이 이렇게 좀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막 접속 안 돼가지고 계속 뭐 문자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 이제 받지 말아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이 육친론이라는 말로 제가 이 강의를 열었는데요. 육친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부모, 형제, 처자를 얘기합니다. 네. 그 부모, 형제, 처자라는 건 자기 가족이죠. 네. 사람에게 부모, 형제, 처자가 다잖아요.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근데 이제 육친론이라고 쓰여져 있는 명리의 서적들을 보면 육친을 재관인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관인식 비겁, 비견겁재. 그러면은 왜 부모, 형제, 처자도 육친이고 명리에서 재관인식 비겁도 육친이면 그, 그, 왜 육친이란 말을 재관인식과 부모, 형제를 동일하게 쓰느냐라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명리를 몇십 년 해도 육친이 그 부모, 형제, 처자와 재관인식 비겁이 같은 거라는 걸 몰라요. 왜 같은 거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말한 여러분들 기초반 수업에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간목을 기준으로 보면 간목과 합하는 기토는 나랑 합하기 때문에 처가 된 거예요. 재성이어서 처가 아니고 자기랑 합하니까 처가 된 거예요. 나랑 합하는 사람이 처잖아요. 나랑 같이 자는 여자. 그 여자가 그 사람의 나랑 같이 잠을 자고 있는 남자. 그게 자기 남편이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나랑 합했는데 얘가 목극토한 재성이어서 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니까 처인데 그 합한 처가 목화토금수의 오행으로 보면은 목극토하니까 예? 재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가 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처가 낳는 거, 처의 식상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기토가 자식이라서 이 경금. 처가 낳은 남자의 이름이 뭐예요? 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칠살이 되는 거예요. 편관이 되는 거예요. 뭐 아들이 속을 새겨가지고 칠살이라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그럼 나를 생해주는 건 나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계수는 수생목하니까 이 계수가 그래서 인성이 된다. 그래서 인성이 어머니가 되고 이 계수와 합한 남자 이게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를 생한 정화는 어머니. 할머니와 합한 임수는 할아버지. 그래서 부모, 형제, 처자가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처는 재성이고 남편은 관성이고 아이는 식상이고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뭐 진동이 세다 뭐 누구 진동이가 한번 끄세요. 무음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부모 형제 처자와 그래서 그 재관 인식이 같다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제가 그 명리의 비밀을 여는 9가지 열쇠에서 제가 말했기 때문에 그 이 이상 자세한 부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강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 굳이 이 강의를 제가 9가지 열쇠 강의를 듣고 하기를 권고한다고 그랬는데 또 끝내 육신론 강의를 들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열정이 대단하셔서 제가 그냥 그럼 온라인으로 들어보라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9가지 열쇠 책을 보시고 제가 했던 강의 그 듣고 하시면은 게 아마 좋을 겁니다. 명리를 뭐 30년 했다고 해서 다 제가 그 기초반부터 다시 하라고 그래요. 그 지 혼자 한 명리는 명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게 명리를 책 보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책 보고 의사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책 보고 있으면 집 질 수 있어요? 안 돼요. 똑같아요, 명리도.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굳이 안 들으시겠다면 뭐 말릴 수 없지만 그 9가지 열쇠 강의 듣고 들으셔야 예? 그 이해되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몸풀이 프롤로그 식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재관인식과 육신을 맞추면 이렇게 재는 이렇게 처가 되고 관은 아들이 되고 뭐 인성은 부모가 되고 식은 뭐 자식이 되는 뭐 이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고. 두 번째 육친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음생 양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육친론은 부모 형제 처자를 사주 원국에서 그 부모 형제 처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려면 그러니까 정밀한 명리의 이론이 톱니처럼 물려야 돼요. 톱니처럼 물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이 흔히 책 보고 배우는 신강신약이 어떻고 뭐 재생관이 어떻고 뭐 인성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는 톱니처럼 물리지 않기 때문에 이 육친론이라는 이 정교한 이 논리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육친론이란 정교한 논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톱니처럼 물려야 되는데 그 톱니처럼 물리기 위해서 12운성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12운성 구결 뭐 초급반에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 구결이니까 한번 하고 금인화토해 금인화토해 금은 인에서 화토는 해 뭐예요 목신 수사순 목은 신 수는 사화에서 절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했죠. 금인화토해 목신 수사는 뭐 적지 마세요. 어차피 집에서 안 볼 건데 왜 이렇게 적으시네. 구결을 귀로 들어야 돼 귀로. 제가 농담했잖아요. 귀로 듣는 거는 컴퓨터로 치면 바탕화면에 깔은 거예요. 예? 근데 글로 적는 순간 그거는 바탕화면에 없고 어디 폴더에 들어가요. 뇌 저장이. 폴더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면 찾아지지도 않아요. 바탕화면에 깔아야 되고 그리고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금인화토의 몫인 수사승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12운성으로 들어가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구결이고 제가 진신론에서 얘기했지만 12운성이 보면 예? 음은 거꾸로 돌아가고 양은 바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생양사론이라 그래요. 이를테면 목은 해묘미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이 해묘미가 목이잖아요. 그럼 해묘미의 목에서 이건 해는 뭐예요? 생이고 묘는 왕이고 미는 묘잖아요. 네? 생황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묘미는 목이다. 목의 운동이네. 생황묘 운동을 하는데 음생양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음생양사 이것도 구결이죠. 목은 어디서 사지에 들어요? 오화에서 사지에 듭니다. 목사오. 화는 어디서 사지에 들어요? 유에서
사지입니다. 화사어요. 금은 어디서가 사지입니까? 금사어자. 예? 수는 어디가 사지입니까? 묘가 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양간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생양사야. 목은 오에서 사지에 든다고 그랬는데 이 사지에 든 오는 누구의 생지예요? 을의 생지야. 네. 을의 생지는 을은 어디서 생지예요? 그러니까 오가 생지야. 그럼 어디서 왕지예요? 인에서 왕지가 돼요. 어디에 임묘합니까? 술에서 임묘해요. 그러면 을목은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인옷을 운동을 하잖아요.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고 을은 인옷을 운동을 하고 이렇게 돌려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를 조합하면 갑과 개는 해묘미 운동을 하고 을과 병은 인옷을 운동을 하고 정과 경은 사유축 운동을 하고 신과 인은 신자진 운동을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쵸? 그럼 운동이 같다는 건 뭐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야. 그죠?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갑계, 을병, 정경, 신임은 어떤 애들이에요? 붙어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 붙어 다니는 애들끼리 같이 가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러분 생각도 부부 동반으로 삼겹살을 먹든 오냐운전을 가든 설악산을 가든 어떤 놈이 거기다 시비를 하고 뭐 왈가왈부하고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무슨 허락 받을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몰래 부부가 온천 가는데 누구한테 들키면 뭐 큰일 나요? 근데 몰래 간 사람들은 어때요? 큰일 나잖아, 괜히. 예? 가락님만 바스락대도 막 그냥 심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 짝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계, 을병, 정경, 신임은 같이 붙어 다니고 그래서 이게 진신의 체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둘씩 붙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갑이 아버지고 개가 어머니라면은 갑개가 붙어 있으면 부모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왜? 진신이니까. 둘이 붙었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음생양사, 양생음사인데 8자로 하면 귀찮고 입에 안 붙으니까 그냥 음생양사로 아서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이 죽는다. 음. 맞아. 간목이 오하의 사지인데 거기는 을목의 생지다. 이렇게 배우는 건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갑계, 을병, 정경, 신 이미 붙어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얘 둘이 같이 있을 때 그게 진신, 운동의 방향이 같구나. 그래서 모든 명리가 갑계, 을병, 정경, 신임을 놓고 얘기하면 난강망 한 편이다 그 얘기예요. 예. 모두 광고가 깔렸나?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음. 무슨 물건 사라는 광고가 여기 떠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궁성론 뭐 여러분들은 이제 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길게 설명 안 합니다만 이제 또 기초반 안 듣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혀 모르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전혀 이해 못하면 뒤에 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론은 궁성론에 기반합니다. 궁성론은 뭐냐? 사주는 궁과 성이 있어요. 궁은 뭐예요? 공간입니다. 공간. 공간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조상궁, 여기는 부모궁, 여기는 자기궁, 여기는 자손궁. 그래서 부모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부모궁에서. 아들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 자손궁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얘가 인신데 인중에 병화가 연에 가서 있다. 그럼 이거 병화는 자손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김민철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인에서 나왔으니까 인의 지장간 무병갑인데 인중의 병화가 그러니까 시간에 없고 어디에다가 가 있는 거예요. 연간에 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시에 똑바로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과 같은데 실제 끈은 이쪽 인에 붙어 있다 이거.
그렇게. 그래 보면 예? 이 사주를 보면 예, 뭐 어떻게 해요? 예. 이 사주를 보면 이 사주가 갑인일주인데 예? 갑인일주 예, 여기가 처의 자리죠. 근데 이 일지가 오와 합하고 있어. 그럼 이 오화는 이 궁에 들어와요, 못 들어요? 들어오잖아. 어떻게 들어왔어요? 인호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오중의 기토가 인호합으로 여기에 왔으니까 이 오중에 있는 기토는 나의 마누라예요, 아니에요? 마누라 처예요. 네. 그럼 신운이 왔어요. 신운이 와서 인신충하면은 이 오중의 기토가 궁으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 마누라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죽거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방법을 잃었잖아요. 거의 죽어요. 자, 이거 볼까요? 얘 이렇게 인호합으로 들었는데 시간의 순서는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랬죠. 거꾸로 가는 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오화를 인이 끌어내서 이 오중의 기토가 이 사람의 사주로는 처야. 천데 얘는 좌우충이 있어. 그죠? 이 자를 뛰어넘어서 인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금일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 오는 언젠가 자수에 해당하는 시절에 좌우충이 되면은 이 오화는 인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자수라는 공간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22살에서 30살 사이에 이 기토를 잃어버립니다. 도망가거나 죽어야 돼. 반드시 생이별이건 생이별이건 사별이건 마누라가 도망간다고 써 있어 그냥. 예. 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없어요. 아니 그 젊은 사람이 22에서 30살에 그 마누라가 도망가면 결혼을 하는 정년기인데 그때 마누라가 도망가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많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는 사람.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모르죠, 저도. 근데 내 눈이 그렇게 보이는데 뭐. 이 사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제가 얘기했죠. 그다음부터는 저에게 조용히 찾아서 그다음부터 금강경을 배우시면 돼요. 멘붕이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육신론을 보고 나면 왜 안 가르쳐 주냐면 이게 그 내가 사주 잘 보면 사람들 사주 보고 돈도 많이 벌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 것도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멘붕이야.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이 여자는 을목이잖아요. 을목일주인데 여긴 뭐예요? 이 여자의 남편 궁에서 경금과 신금이 투관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남편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경금과 신금인데 이 여자는 누구랑 합했어요? 경과 합했어요. 그러니까 신은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 여자의 남편은 경이 됩니다. 예. 예. 신이 깔고 있는 해가 유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니까 이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여자는 이 여자의 남편은 경금. 이 여자 시집 한 번 가요, 두 번 가요? 한 번만 가요. 이러면. 자, 근데 이 육신론과 관련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사주를 진짜로 보려면 시를 가릴 줄 알아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보통 197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언제 태어났으면 뭐 소죽 뜯을 때, 돼지 밤출 때, 닭울 때 태어났대. 아니 전 국민이 소죽 쓰는 시간을 뭐 정해놓고 지금까 닭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옵니까? 에? 근데 다 그렇게밖에 모르잖아요. 저녁 먹고 한참 지나서 뭐 논일 아버지가 뭐 내려갔는데 참 내갈 때쯤 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시를 정해야 되는데 그럼 시를 어떻게 정하냐? 그래서 육신론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이 강의 잘 들으시면 시를 가릴 수 있습니다. 시를 어떻게 가리냐? 형제 관계, 부모 관계를 통해서 정하는 거예요. 네. 제 친구인데 제가 그 9가지 열쇠도 싸는데 얘는 옷인지 미신지 몰라. 옷인지 미신지 모르는데 얘 가족관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해서 할머니가 키웠어. 예, 딱 보면 제가 제 눈에는 그래서 얘는 미시다 이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자,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에 있어요? 예?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재성 아니에요? 그죠? 연월에 있는 재성. 근데 이 아버지를 이 오에서 놓고 보면 이 오화 여기는 누구 자리예요? 모궁인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 성은 기토잖아요. 기토가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 기토가 누구예요? 엄마. 엄마가 인호 회국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인목은. 쟤잖아. 쟤이고 인호 회국으로 궁으로 갔죠. 인이 아버지야. 부모를 찾았잖아요. 예?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좌우충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의 흠이 있다는. 그다음에 얘가 오가 어머니가 되면은 어머니 반드시 딴 데 시집 가요. 왜 딴 데 시집 가느냐? 요가 어머니라면 어머니는 인호합도 하지만 더 큰 합이 있어. 오미합이 있어. 그럼 이 미는 누구예요? 그게 계부예요.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는 인인데 우리 아버지는 삼합이니까 인연이 깊지 않아. 근데 오미 합해서 육합한 미와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딴 남자하고 어머니가 2번 시집 가면은 이 사람 된 거예요. 근데 2번 시집 가는 게 우리 아버지니까 첫 번째고 미 중에 있는 을목이 2번째 아버지죠. 그죠?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미신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여기로 갔죠. 근데 아버지가 이 뒤로도 합하되니까 그러니까 요번 오시가 되면 아버지가 2번 장가를 가야 돼. 근데 아버지는 젊어서 죽었는데 장가를 어떻게 가요? 그죠? 그러니까 옷이 아닙니다. 예. 이 가족관계 보면 얘는 제 눈에 100%, 150%, 200%, 300% 미시로 그냥 보여요. 그리고 미시가 맞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시를 이렇게 가족관계를 통해서 가려내지 않으면 사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람들한테 그래 누구한테 가서 사주 볼 때 그 사람 가족관계, 형제관계를 못 습니까? 안 묻던데요. 그럼 그 사람 가짜예요. 저는 누가 자기 몇 시에 태어났다고 해도 안 믿어요. 왜? 자기가 태어난 시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다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설마 그거를 기억 못해서 기억 못해요. 애를 옛날에 7씩 나면 얘를 밤에 낳나 아침에 낳나 몰라. 예. 몰라요 진짜 엄마도. 가만있어 얘가 아침에 나왔나 저녁 때 난 어슴푸레 할 때인데 그때가 어슴푸레 하겠지. 아침 낮에는지 저녁 낮에는지 엄마가 모른다니까. 애기 낳느라고 정신없어서 시간이 기억 안 난대. 그래서 이 씨를 가리는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씨를 가리는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요 사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 보고 하는 사람들은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시를 몰라. 저는 병원에 있는데요. 근데 사주가 안 맞아. 왜 안 맞나 보면 서머타임 할 때 났어요. 서머타임이란 걸 했어요. 옛날에 80년대. 그죠? 올림픽 하느라고. 그 1시간씩 땡겼어요. 땡겼나. 예. 그러면 지금 괜찮은데 제가 미국 살아보니까요. 예? 미국에 있어봤더니 미국은 3월 달부터 갑자기 길을 갔는데 무슨 사이렌이 울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맨하탄에서 왜 갑자기 여기도 민방위 울리나. 사이렌 울려서 지나가는 놈한테 나 무서워가지고 어떤 또 9.11 테러가 일어나는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데 미국 동부는요. 그 3월 달부터 늘 서머 타임을 한대요. 미국은 올해도 서머 타임 좀 있으면 이제 이미 했겠다. 서머 타임 시작해요. 그 사람은 서머타임 하면 이제 시간을, 동부 시간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12시에 태어났는지 알지만 실제로는 12시가 아니에요. 네. 서머타임 뭐 1시인 거지. 아, 1시가 아니라 11시인 거지. 네.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다 바뀌어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동경표준시를 쓰잖아요. 해방되면서 그래도 12시 반이 정오인데요. 해방되고 나서는 이승만이 시간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동경표준시 안 쓰고 서울표준시 썼는데 5.16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5.16 이후에 다시 동경표준시로 환원했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차이가 늘 나잖아요. 이 시간을 찾아내는 것도 그래서 그냥 야 그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저는 안 외우고 그 사람 육친관계랑 맞아서 안 맞으면 안. 자, 이 하준기 선생 예로 제가 듣는데 이사주 하준기 선생 이사주 보고 너가 술시가 되면 에? 이남 일녀 중에 둘째고 형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주를 보면 그게 나옵니까? 예? 이거 나오죠. 쉬워. 이 사주를 보면 부모궁하고 형제궁은 월주죠. 그죠?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을목이 나왔으니까 이 을목은 누구예요? 부모궁에 있는 인성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예? 그 엄마가 목이 을목이면 엄마가 낳은 엄마의 식상은 누구예요? 그게 형제야. 엄마가 낳은 엄마가 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화 내가 정화잖아요. 근데 정화가 어디 있어요? 여기 미토에 하나 있고. 이게 누구예요? 미중의 정화는. 정화 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형. 또 이건 나. 얘는 둘째. 또 하나가 있죠. 술. 근데 얘는 술에 있는데 얘는 축술형에서 이게 성별이 바뀌기 때문에 얘는 여동생이 돼. 축술형하거나 진술충하면 성별이 바뀐다고 그랬죠. 네. 혹은 이 술은 나와 같은 음이고 이 술은 양이죠. 그러니까 얘는 양이고 나는 음이니까 이게 성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남 일녀 중에 너는 둘째고 너 밑에 여동생이 있으면 너 술시야. 그렇잖아요. 술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심은 그래요? 해심에는 동생이 없죠.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를 가릴 때 형제를 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그 일일이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면 사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자주 배우는 첫 단추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 육신론에서 이 형제의 수와 아들, 딸, 부모, 형제, 처자를 가리는 방법을 전해주지 않으면 사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돗자리 깔아줘. 왜 이렇게 심각하게 뭘 개선하세요? 에? 뭐가 안 보여요? 뭐가 좀 보여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보이죠? 그죠? 보여요? 에? 안 보이시는 분들. 에? 송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여? 저 지금 유튜브에도 예. 본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딱 한눈에, 그러니까 이 사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사주를 볼 때 형제 관계랑 이게 맞아야 된다. 영문관 선생님 이 육친이 흔들리면은 명리가 어떻게 5천 년 내려오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안 맞으면 그 사주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맞으니까 저도 가르치고 저부터도 내가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그러면 아빠는 축중의 신인가요? 아버지요. 얘 재성이잖아요. 을목이 누구랑 합했어요?
이게 엄마인데 엄마랑 같이 합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랑 누랑 합했어요. 여기 있잖아. 경이잖아. 이거 아버지야. 그럼 축중해 주면 누굽니까? 그 엄마 애인이겠지. 그래서 60년 잘못 되면 남의 집안 절단 내기 딱 좋아. 그럼 예, 말씀하세요. 묘목 중에 묘목과 간목이 합하는데 예. 그거는 묘목과 간목이 합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월티 이제 간목하고 간목이 기토랑 월투 이제 예. 안에 기토랑 합하는데 예. 그건 뭐가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죠. 찾아내야지 우리가. 예, 찾아내야지. 근데 이사주는 기토랑 합하는 게 중하겠어요? 이 을경이 중하겠어요? 을경이 중하지. 재성이고 궁성이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기토는 성이 안 맞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되려면 어머니랑 합해야 되고 그게 아버지 성이 있잖아요. 아버지 성이면 재성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성이 궁으로 가야 되는데 재성이 궁으로 어떻게 갔어요? 을경 합해서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엄마랑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야 나고. 왜 좋아요? 뭔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사우디 가는 거야. 그죠? 그 100% 그렇게 돼 있어. 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육친론에 빠지면 여러분 식음 전폐하고 이거만 하게 돼 있어요. 드디어 여러분들 인생에 회복할 수 없는 결정타운을 맞으신 거예요. 그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예?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써 있을 수가 있냐?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 그리고 그 영문관 선생님 말이 그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건 도대체 그 우리 뭐 왜 내가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반드시 그런 의문에 봉착한다는. 야, 이게 업보구나. 그게 업의 기록인 거예요. 사주가. 자, 얘는 이 사람은요. 평생의 한이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 부모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제가 맨날 얘기하는 생자별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 사주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누구, 지는 누구 자리예요? 모궁. 여기 모궁에서 개가 올라가서 이 개는 뭐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그죠? 김 선생님 맞아요? 엄마랑 합한 남자는 누구예요? 예? 무죠. 이 무는 누구예요? 아버지. 계수는 엄마고 아버지 무토인데 이 사주를 보면 무게와의 사이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랑 조. 목극토가 시작되잖아요. 무토가. 그죠? 그러니까 무토가 떨어지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죽거나 빵꾸가 나야지. 흠이 생긴다. 내가 태어나면. 그러고 나서 나는 누구랑 살아요? 기토를 넘봤어. 기토는 누구예요? 엄마 애인이나 계부가 되는 거예요. 그 얘는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게 이 아이의 한이지. 근데 얘 너는 너 사주보니까 너 애비가 둘이구나. 아니 둘이잖아요. 그 완색이 달라져 이 사람. 그냥 아버지가 둘이라고. 그 왜 나는 아버지가 내 사주에 왜 나는 아버지 몰라 임마 그렇게 써 있어. 그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런 거야. 이사주 볼까요? 이사주는 남자인데, 예? 남자인데 이게 누구예요? 처궁에서 경금이 올라오는데 처는 재잖아요, 재. 예? 재인데 이 재성에서 경금이 올라와서 이 경금은 누구예요? 예? 마누라.
어이구 왜 김윤실 선생님 이렇게 막 놀란 토끼 눈으로 마누라 맞죠?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예? 경금 마누라 맞죠? 경금이 낳은 경금의 식상 자수는 나의 관성인데 자손궁예지 자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자식이죠, 자식. 예. 근데 경금이 처고 자수가 남편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수랑 똑같이 생긴 해수라는 애가 있고 유금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누구냐? 얘 봐라. 이 정화라는 비겁이 있어. 그죠? 보여요? 예. 경금이 마누라고 자수가 나의 아들인데 자수랑 똑같이 생긴 해수라는 애가 있는데 이 해수는 나와 똑같이 생긴 정화라는 애랑 같이 정임합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해수는 누군지 찾아보면 돼. 이 해수는 누구예요? 예? 유금의 장생한 이 정화는 합한 정임합하고 있죠. 이 정화는 나랑 동성의 근데 마누라의 전 남편입니다. 예? 전 남편인데 경금의 식상이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예요? 이 마누라가 낳은 나의 의붓자식이 됩니다. 그죠? 예. 얘는 신자가 이렇게 합한 얘는 나의 친자. 얘는 전 마누라의 자식. 전 마누라의 자식이 아니라 마누라의 전 남편의 자식.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붓자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게 다 나와요. 사주에. 마누라의 전 남편이 안 보이는데. 마누라의 전 남편이 정화잖아요. 경금의 입장에서 관성을 찾으면 되잖아요. 관성이 이건 병화는 일간이니까 나고 경금의 정화는 전 남편. 마누라로 보면 남편이 둘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주는 보는 거야. 공부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경금이 처구나. 그거 확실하죠. 그게 딱 하나가 딱 확실하게 딱 찾아내면 다 나온 거야. 그 마누라가 두 번 시집가 두 번 장가 결혼하는데 너는 두 번째 남자야.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 것만 당연히 해야지. 너는 한번 갔다 온 여자랑 살아야 되니까. 경하고 병이면 양양이니까 네. 그게 아니지. 그 무슨 소리예요, 그거? 양음이 돼야.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일간이 병화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병화인데 음양이 맞으면 정화가 그러면은 나고 병화가 마누라의 전 남편이 되겠습니까? 사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궁이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궁성론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궁성론의 핵심이 이렇게 빈주체형이 있다 이거예요. 예? 사주의 중심은 누구? 육친론을 만들 때 중심은 누구? 일간을 놓고 거기에 음양은 따지지 마요. 일간을 놓고 재관 인식의 성과 연, 월, 일시의 궁이 있어서 그 성과 궁이 합쳐서 일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봐야지만 육친관계가 보인다. 그러니까 사주에 비슷한 글자가 비겁이 있고 그래서 중복이 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복 형제나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 다 숨기지. 의붓자식도 있어. 그런 게 그걸 뭐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정편이 교집하면 비견겁제가 성하고 정편이 교집하면 지도 여러 번 장가가고 애비도 여러 번 장가가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지 요금에 예. 지장간에 있는 신금은 예. 입장에서는 전제인데 그럼 이건 A인가요? 애인이죠. 결혼 전에 만났던. 이놈이 뭐 경금 만날 때까지 혼자 뭐 얌전하게 있다가 만나겠어요? 20대 후반에 20대 후반에 같이 살림하고 사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결혼을 못해. 왜 못해요? 유금과는 궁으로 안 들어서 못해. 예. 자, 그러니까 그 여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식상이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식상이 없는 여자는 애를 못 낳아요? 재성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갑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선생님, 야, 목 없는 놈은 그럼 간도 없냐? 사주에 목기가 없으면 목은 간이니까 간이 없어야 되잖아요. 화가 없으면 심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심장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사주에 목이 없으면 간이 약하거나 없어야 되고, 간 멀쩡한데요? 왜 그러냐? 다른 게 대체한다. 그쵸? 그 대체하는 걸 이제 찾아봐요. 이 여자 병호생 사주는 식상이 없어요. 그런데 애가 둘이야. 어떻게 둘이냐? 그럼 찾으면 돼. 제 눈엔 보여. 남이 안 보이는 걸 보면 미치는데. 헛개를 보는 건데, 제 눈에는 이 사주에 자식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여기가 궁이잖아요. 예? 김은실 선생님, 여기가 이 사람의 남편 궁이죠. 궁이고, 남편 성은 뭐예요? 관성을 찾으면 되죠. 관성 뭐예요? 묘잖아요. 묘가 궁으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합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미에서 뭐가 나왔어요? 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은 이 여자의 궁이에요. 정은 맞죠? 미는 뭐예요? 남편의 성이 되는 거예요. 궁성이 같이 있어서 정묘, 정화가 남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정화는 누구랑 합했어요? 임수랑 합했는데 이 정화와 임수의 관계를 보면 요거는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정화가 남편. 남편을 극하는 남편의 칠살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예. 정화의 칠살 임수잖아요. 그죠? 이게 자식이야.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남편이 정화인데 정화하고 성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얘는 누가 돼야 돼요? 딸이 돼야죠. 예. 그럼 지는 뭐가 돼요? 예? 얘는 아들이 돼야 되는데 묘진천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천하면 어떻게 돼요? 성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진중의 개수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 그래서 얘는 딸만 둘인다. 딸 둘이지, 딸 둘이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저는 아들 낳으면 돼요. 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 못 낳아. 운에서 와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늘이 둘나라고 그랬는데 딸 둘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70에 여자가 나를까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안 돼. 욕하고 가겠지. 아들 못 낳는. 못 낳아요. 여기 없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야박하지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없잖아요. 관이. 수가 없잖아요. 수가 두 개잖아요. 어. 자, 이사주 한번 볼까요? 놀래지 마요. 왜 놀란 눈으로 쳐다보니까 김수련이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왜 놀래죠? 신기해서. 이게 육신론 공부는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데 충격이 와요. 이럴 수가 있는가? 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명리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사주 한번 보세요. 이 여자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 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시집을 일찍 갔대. 어떻게 해야 돼? 알 수 있습니까? 묘가 누구랑 합해요? 미랑 합했어요. 그죠? 미랑 합했는데 미에서 누가 올라갔어요? 정화. 그럼 이 정화는 누구예요? 남편. 남편 궁에서 올라갔으면 남편이지. 남편이에요. 남편은 경금 관성 궁성론이라고 한다면 궁과 성이 있어서 그게 일치해야지 남편이 된다면서요. 남편 성이 없잖아, 얘는. 없으면 다른 게 대체했겠죠. 어떻게 대체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한 게 궁이 미와 합해서 미 중에 있는 정화를 천간에 투출시켜서 정화가 남편이 된다. 남편의 모습을. 그러면 정화가 남편을 하고 있으면 남편은 이 정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정화가 남편의 모습을 한다면 무슨 가스 회사에 다니든지, 조명 공장을 한다든지, 초장사를 한다든지, 양초 공장을 한다든지, 압정, 못 공장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정화가 되면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거나 외국인이. 이 여자는 조혼해. 10대. 그렇게 남편이 뭔지, 마누라가 뭔지, 자식이 뭔지 찾아내면 거기에 해당하는 글자를 놓고 그 글자에 해당하는 게 그 사람의 운명의 마누라의 모습, 뭐 자식의 모습, 뭐 할아버지의 모습, 옵니다. 네. 그걸 공부해야 진짜지. 편과는 뭐 어떻게 성격이 어떻고 식신은 뭐 먹는 걸 좋아하고 천성이 뭐 천성이 어떻대요? 유쾌하고 정제격은 월급쟁이고 편제격은 사업가고 에이씨.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농담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사주를 볼 때 가장 잘 맞히는 건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당신은 남을 참 남한테 잘해주는데 남이 당신한테 은혜를 몰라준다고. 그런 사람들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런 거는 명리랑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 떠, 말로 먹고 사는 거지. 명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차원에서 윤석열의 사주를 갖다 놨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썼는데 제가 이게 2019년에 쓴 사주 있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한테 최고 권력에 갈 거라고. 제가 윤석열이 사주를 보고 왜 최고 권력에 간다고 얘기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첫 시간이니까 예시로 든 거예요. 자, 보면 이 사주 말이에요. 자월에 태어나서 저는 유시로 추정했어요. 유시로 추정해서 양인격이 됐어요. 그 금수상관격이 되면 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왜 유시로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게 병술시라는 거죠. 병술시가 되면은 자선궁에 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병이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자선궁에 관성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술시가 되면 윤석열이 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술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유시라고 본 거예요. 유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유시가 되면 마누라가 을목이야. 을목이 되면 어때야 돼요? 젊어야 돼요. 네. 마누라는 젊고 을이라는 애가 시상에 있잖아요. 시상에 있으면 나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5살에서 52세 사이에 결혼합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때 늦게 결혼한다는 거예요. 의류시가 되면. 그렇잖아요. 재성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 나이에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주는 철저히 이 육친론이 말하는 거는 대운은 필요 없어요. 원국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원국에서. 마누라는 육친이잖아요. 마누라가 운에서 오면 어떻게 돼요? 운이 가면 마누라도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육친은 그래서 운에서 오는 건 그냥 만나는 여자친구들이고 마누라는 가면 안 되잖아요. 원국에 찾으라는. 두 번째, 을유시면 을목의 성품을 마누라 가지고 있어요. 을목의 성품은 뭐예요? 파릇파릇해야 돼. 젊어야 돼. 또 애들을 가르치거나 그죠? 옷 장사를 하거나 붓을 쓰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이제 을이시면 어린 여자랑 을으시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왜 못 낳냐? 을목이 절지, 타절지에 앉아 있어요. 을목의 식상은 뭐예요? 병정한데 을목의 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애가 없어요. 그 개 키우잖아요. 네. 을유시면은 검찰 고위직이 돼요. 왜 검찰 고위직이 되냐? 양인 가사를 합니다. 양인 위에 앉아서. 양인 가사를 하면은 검찰, 경찰이라고 했잖아요. 그 양인 가사를 하는데 양인 가사를 하면 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성이 없잖아요, 얘는. 관성이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허신으로 있다고 했죠. 자자가 있으면은 특합이 있어서 뭘 불러와요? 오를 불러오거나 사를 불러온다고 제가 했죠. 그럼 오를 불러거나 사를 불러와야 되는데 오를 불러다가 쓰려면 허신은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묶어야 돼. 묶을 자리가 없어요, 오는. 그래서 사를 불러서 어디다 묶어서 써요? 유에 묶어서 쓰기 때문에 이 사화를 부르면 무토, 인성의 녹지이자 허신사화를 불러서 관을 삼았기 때문에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단 허신은 전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 요 사대운이 오면은 아주 힘들어져요. 이 사람 인생에서 사대운이 언제 왔어요? 6, 16, 26, 36, 46, 50대 초에 왔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럼 이 사람 인생에서. 그때 여주지청으로 그 이명박대 쫓겨났을 때가 허신이 전실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맞았죠. 근데 제가 그때 옛날 2019년도에 윤석열이 사주 쓰면서 왜 오화를 놓고 전실돼서 안 좋다고 했느냐. 예. 제가 있는 그대로 쓰면 윤석열이 당선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하잖아요. 제가 허신을 살짝 제가 거짓말로 사화를 불러다 쓴다고 다 설명했는데 끝에 허신을 오화도 불렀는데 전실됐다고. 예. 제가 그냥 그렇게 이제 예.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육신론 강의의 2부가 제가 이제 남녀 인연법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사주를 제가 흥미진진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시로 그래서 저는 추정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사주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제가 본 거는 사화라는 애를 불러서 허신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배우자는 그러면 무슨 띠와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은 그러면 제일 좋을까요? 윤석열이요. 사화를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두 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결과적으로 사화를 세게 부르려면 한 글자가 더 있어야 되면 무슨 글자가 있어야 돼요? 잘하는 애가 있으면은 사화를 더 큰 사화를 불러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띠와 결혼하냐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무슨 띠랑 결혼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쥐띠랑 결혼하면은 대통령이 돼. 그쵸? 쥐띠하고 결혼했어요. 임자생하고 결혼했어요. 12살 차이 나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은 운명이 그 사람에게 한 글자를 더 줬어요. 그래서 사화를 불러다 쓰게 한 거죠. 무섭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게 알고 나면 그래. 인생에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허신이야 그게. 그래서 사람은 허자를 불러다가 자기 마누라나 남편을 만나. 네. 근데 좋은 글자를 불러서 결혼하면은 그 사람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돼. 윤석열이 쥐띠가 아니라 이럴 때면은 뱀띠랑 결혼하면 여주시청 갔을 때 잘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72년생 임자생 쥐띠랑 결혼하면서 잘하는 글자를 하나 더 가지니까 사가 더 높이 세게 부를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오늘날의 영광이 있겠지. 그러면 결론은 여자 덕을 많이 본다는 얘기. 엄청나게 지금 결혼 잘했죠. 네. 결혼 잘했는데 네. 개망신도 많이 당했어. 아, 뭐 그 망신이야 뭐 누구나 다 당하는 거.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거는 이제 인간 세상의 영역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예, 지지고 볶고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허신사화를 불러야 되는데 자자가 2개밖에 없는 게 아쉽고 3개면은 좋은데 예, 그 하나의 사화를 부를 수 있는 한 글자의 자를 그러니까 운명이 얘에게 여자의 형태로 임자생과 결혼해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도 마누라가 속세고 장모가 돈 떼먹고 도망다니고 하니까 나 대통령 해야겠으니까 이혼해야겠다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 대통령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그 자가 사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2025년에 을사년인데요. 예? 2025년이 을사년인데. 아 그거는 대운이 아니잖아요. 세운이지만. 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아유. 첫 시간에 너무 세게 하면은 아니 여러분 충격하니까 오늘은 뭐 요 정도로 예? 요 정도로 이제 워밍업 하고 예? 예. 그 하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있는 분들 그 명조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질문 잘 하시고 예. 그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끝나고 나서 하면은 설명이 복잡해. 예? 예. 모르면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몰라도 돼요. 이건 되게 어려운 거야. 하다가 묵묵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알아지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예? 저 괴롭히지 마시고. 예.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진짜 명리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명리는 지식이 아니라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면 모든 의혹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네. 자, 그럼 그렇게 하실 거를 믿고 저 안 괴롭히실 걸 알고 제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